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희철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문화의 발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만 그 대답은 바로 튀르키예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커피나무, 커피콩의 고향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커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커피집들이 줄지어져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무실에서나 길에서나 이 커피와 단짝이 된 모습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단맛, 쓴맛, 신맛 등 이런 아로마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고급 풍미의 커피를 즐기려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도 많이 개점해 있습니다. 커피나무의 고향이 에티오피아였기 때문에 그 지역과 가까운 북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콩을 끓여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투르크인들이 이런 커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요, 오스만 제국이 1517년에 예멘을 정복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멘을 정복한 군 지도자가 커피콩을 이스탄불의 술탄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제 커피콩을 받은 이스탄불 조정은 이것을 어떻게 마셔야 할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조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술탄이 아로마 커피 향에 반했고요. 황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오스만 궁전 주방에는 술탄에게 이 커피를 바치기 위해서 이 커피 조리 전문가 셰프라는 그 직책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들을 통해서 커피가 만들어지고 황실 가족에게 이 커피를 올릴 때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예절이나 의전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투르크 커피, 터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부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갈게 갈은 커피 가루를 물과 함께 넣고 잔 숯불이나 장작불에 올려서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 커피가 다 끓여지면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투르크 커피의 조리법입니다. 오스만 조정에서 이 처음으로 만난 이 커피 향에 매료되고 또 왕실을 비롯해서 그 고위 관리들도 이 커피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커피는 여러 가지 향이 있죠. 그래서 신맛부터 단맛 그리고 쓴맛 등이 있는데 이 투르크인들이 마시는 이 커피는 쓴맛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쓴맛을 즐기는 투르크인들이 이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설탕을 넣기도 하고 로쿰이라고 하는 사탕, 젤리 같은 것을 같이 놓아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현대식 터키 커피점에 가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쿰을 함께 놓아주고 있습니다. 오스만 조정에서 커피를 만들고 술탄이나 그 가족에게 올리는 것을 얼마나 그 소중한 임무로 생각하고 이 고급의 커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공을 들였는지는 톱카프 궁전 주방 섹션 전시실에 가면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와 관련된 기구들 그리고 쓴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당류들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고 아주 풍요롭고 품격 있는 커피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탄불의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 동시대의 역사가였던 그 페체비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1554년에 시리아에서 온 두 사람이 이스탄불에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개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체비가 기록한 1554년을 이스탄불에서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개점된 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탄불을 방문했던 많은 여행가들이나 그 외계 사절들이 이스탄불에서 유행한 그 커피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커피와 관련해서는 이스탄불에 참 많은 그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다. 커피를 마셨다. 이런 기록들을 해 놓았습니다. 오스만 조정에서 술탄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서 일반 신민들도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이 쓴맛을 왜 좋아했을까요?
뭐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강렬하게 자극을 주는 그 커피의 그 쓴맛에 사람들이 매료된 것 같습니다. 자, 오스만 조정이나 또 이스탄불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 하우스를 들리게 됐는데요. 당시 평범한 그 남자라면 집을 떠나면 어딜 가겠습니까? 자신의 일터, 그리고 시장, 그리고 꼭 가야 되는 곳, 모스크가 있었겠죠. 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하루 루틴 경로가 있었는데 이제 커피를 알게 되면서 남자들의 동선에 한 곳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그만큼 이 커피하우스는 남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커피하우스는 사교적인 모임의 장소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이 국내 정치에 관해 뒷담화를 치는 그런 가십 장소가 된 겁니다. 통치자인 술탄이나 국가 행정에 대해 이제 비판을 하는 것도 커피하우스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것을 알게 된 이제 술탄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커피하우스를 폐쇄시키려는 그런 조치를 일시적으로 하긴 했지만요.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대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에게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믹스커피라는 것을 아마 많이 마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믹스커피가 커피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커피의 대명사는 아메리카노로 알려져 있고 커피의 대부분은 이제 드립 방식으로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커피를 내려서 마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튀르키예 터키 커피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리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커피의 조리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커피, 튀르키예 커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커피 문화의 발원지가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한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조리법이 좀 다르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 커피는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것이지만 터키 커피는 이렇게 끓여서 마시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커피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부속 기구들, 그리고 로쿰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예절을 갖추고 정성스럽게 상대방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 터키 커피는 마시고 나면 이 잔 밑에 커피 가루가 깔리게 되는데요. 이 잔을 이렇게 엎어 놓아서 나중에 흘러내려서 생긴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점을 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재미있게 덕담을 하면서 하는 점이죠. 이런 것들도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화해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커피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김장을 하게 되면 준비할 때부터 김치를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어느 한 과정이 소홀하게 되면 이 최종으로 나오는 김치가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정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 터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준비할 단계부터 몇몇 과정을 거치고 최종 커피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그 정성과 그 예절이 없이는 상대방에게 이 커피 맛에 대한 감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그 유네스코가요, 튀르키예 터키 커피가 그 만들어낸 커피 문화,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커피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튀르키예 커피 문화가 주는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가치는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커피 문화가 오스만 제국에서 이렇게 발원을 했는데요. 이 커피 문화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669년의 일입니다. 장소는 프랑스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최초의 그 커피 하우스가 생기게 된 것이 1554년인데 그 후로부터 한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때군요. 이제 오스만 제국과 프랑스 왕국은 참 동맹 관계였는데요. 그 즈음에 잠시 그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조정에서 뮤테페리카 술레이만 아라는 중간 관리를 이제 프랑스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술탄의 친서를 가지고 태양왕이라고
별명 붙여진 프랑스 왕국의 루이 14세를 아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루이 14세를 접견을 하고 술탄의 친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그 접견은요, 학술적인 논문이 나올 만큼 참 재미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파견한 오스만 사절이 이제 중간 관리급이라는 것을 안 루이 14세가요, 그 접견을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그 외교 사절이었던 이 술레이만 아가요, 이제 파리에서 몇 개월 체류하게 되는데,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은 투르크인들의 그 커피가 프랑스로 이렇게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술레이만 아가는 이스탄불을 떠나면서 20명과 함께 커피콩은 물론이고 그 당시 유행했던 많은 실내 장식품들을 가지고 프랑스의 한 저택에서 몇 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투르키에, 즉 터키 커피를 이렇게 만들면서 프랑스의 귀족 그 부인들에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이 커피 맛을 본 그 프랑스 귀족 마담들이 처음 본 커피 맛에 아주 반하고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카페 프로코프라는 그 이름의 커피하우스가 개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오스트리아로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1683년이고요. 그 사건은 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아까 프랑스에서는 외교사절 파견으로 인해서 이제 커피가 이렇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1683년에 오스만 군대가 오스트리아 빈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실패를 하고 퇴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갔던 수많은 원두콩 푸대자루를 그대로 놓고 이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이것을 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뭐 낙타 같은 동물들에게 주는 이렇게 사료로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커피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진영에서 이 커피를 아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게오르그 콜시츠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오스만 제국 군대가 남기고 간 그 콩을 자기에게 주면 좋겠다 해서 이 전리품으로 이 콩은 게오르그 콜시츠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투르크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콜시츠키는 이제 커피를 이제 만들었겠죠? 이제 그를 통해서 커피를 전혀 모르던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알게 되고,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커피하우스가 개점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에서 그 유행했던 커피 문화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전개된 이야기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유행했던 이 커피 문화가 이 다른 유럽 국가로 이렇게 전파되는 데는 투르크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의 그 장사꾼이었던 그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전파되었다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커피 전파라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경로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도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로 터키 커피 문화가 이렇게 전파된 것은 거의 확실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 문화가 이렇게 발현되었다는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이어서 투르키의 커피 문화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전파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터키 커피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사람하고는 40년의 우호와 사랑 관계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40년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싶은데요.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투르키의 터키 커피 한 잔을 여러분과 함께 마시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